과학 문해도라는 말로 늘 표현을 하는데, 과학 문해도. 네, 사이언스 리터러시. 리터러시지. 예. 예. 과학 문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과학 문해도를 높인다는 게 과학 지식이나 과학 상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 아, 박 대표님, 그 예. 삼체 있잖아요. 예. 그게 소설책이라면서요. 그 원작은 소설이죠. 3권으로 되어 있어요. 3부작으로. 근데 지금 영화에 나와 있는 거는 얼마만큼 영화 만든 거예요? 네, 요번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시즌 1 8편 나왔잖아요. 요 8편이 원작 소설의 이제 1권하고 2권 앞부분 약간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뒤에 이제 시즌 2, 3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기대가 돼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뭐 지금 넷플릭스 거를 다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네. 그 책은 안 읽으신 분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 진짜로 그 저기 삼체에 있는 외계인들이 네, 삼체인들이 네. 400년 걸려서 온다면서요? 네네. 예? 네. 와요? 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 지구에서 이런 천문 관측을 통해서 실제로 삼체인들의 우주함대가 굉장히 좀 분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이제 원작 소설의 작가가 묘사를 해놨고, 그래서 뭐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2부, 3부로 가면서 배경이 이제 지금 말고 미래 세계로 바뀌어요. 여기서 끝나는구나. 저기 핵폭탄, 이렇게 핵 추진력으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보내는 건 이제 그건 또 별도 얘기고, 그래서 미래 지구에서는 그 400년까지 흐르지는 않았고, 그 400년까지는 안 흐르고 저도 지금 원작 소설 읽은 지가 좀 돼서 그런데, 한 200년 정도 뒤? 이래갖고, 지구에서도 과학기술이 그 사이에 좀 발달을 해가지고, 지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주 함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삼체인들의 우주 함대가 올 걸 대비해서, 지구에서도 우주 함대를 만드는데, 그래도 삼체인들의 과학기술력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압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거로 따지면은 앞으로 8편하고 4편 좀 더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한 12편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게 12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원작 소설 2부, 3부로 가면서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스케일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영상화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 버전의 드라마는 적절한 선에서 중간에 아마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사실은.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진들이 어디까지 이 원작 이야기를 담을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시즌이 얼마까지 갈 건지, 총 몇 부작까지 갈 건지도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짐작은 안 가요. 원작 스케일이 너무 커서. 원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하여튼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SF 아카이브에 박상균 대표님 모시고 또 삼체에 대한 이야기, SF 영화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영화 아니면 문학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삼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삼체를 보고 난 다음에 저거 중국 무협지에다가 과학기술 갖다가 그냥 다 얹힌 것 같다. 무협지 보면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있거든요. 그쵸. 옛날 무협지 보면 정말 재미나게 많이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산 뛰어넘고 대단한데, 근데 거기다가 과학기술까지 그냥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정말 우리는 저런 상상을 못 하는데 저기 중국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상상을 정말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협지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소설책에도 그런 무협지 보는 느낌이 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영미권의 SF를 좀 많이 본 편이긴 한데, 삼체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는, 이건 정말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뭔가 중국풍, 중국스러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무협소설 같은 어떤 중국 스타일, 이런 게 굉장히 진하게 배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심지어는 작가가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작가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아시아 내지는 동아시아적인 가치관 같은 것도 좀 배어 있거든요. 아, 책 안에. 예, 그래서 영미문화권의 SF하고는 확실히 좀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SF를 통해서 사실은 SF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있고. 그럼 무엇을 전달하려고 지금 이 작품을 우리 작가는 쓴 것 같습니까? 그 원작 3권을 이제 읽어보면 좀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적 상상력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기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하드 SF 팬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좀 뒤로 물러나서 작품 전체가, 3부작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거를 보면 뭔가 좀, 뭘까, 우리가 메시지. 예, 정글의 법칙이랄까? 뭔가 그 자연에서의 약육강식의 법칙 같은 게 이 우주 전체의 지적인 문명들 사이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월한 문명인들이 그보다 수준이 낮은 다른 외계의 문명인들을 다 압도할 것이다. 보는 족족 제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이 드넓은 우주가 마치 암흑의 숲처럼 숲속에서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튀어나오거나 노출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그러는 분위기랄까 이런 거를 이 굉장히 큰 스케일로 원작에다가 담아놨어요. 소위 그 말씀하신 단어로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양육강식이죠, 실제로. 네, 강자가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스케일을 우주로 그냥 넓혀놓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 더 앞선 문명체, 앞선 과학기술이, 좀 덜 떨어진, 낙후되어 있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사회나 문명을 다시 이렇게 압도할 거다. 네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 그런 얘기를 작가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사실 지구에서는 이제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좀 다른 게 이성이 있고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약육강식만이 판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어떤 연민이라든가 측은지심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어떤 이타주의적인 마인드도 우리 인간에게는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주의 여러 지적 문명들 사이에서도 통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작가가 원작에서는 이제 좀 의문을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야, 사실은 이 삼체를 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기술자들을 몇 분이, 그거는 과학기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좋은 가설인 것 같다. 네. 또 어떤 거는, 글쎄, 그거는 정말 앞으로 얼만큼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 안 될지는 않지 않을까? 이 정도? 네네. 그냥 결국은, 좀 막연하지만, 우리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재미있네 수준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재미나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흥미롭게 본 장면이 나노 나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그걸 가지고 다 썰어버리는 장면 그래가지고 배 망가뜨리는 장면 그게 나오잖아요. 옥이라는 나노 쪽의 박사가 개발한 걸 가지고 초강력 나노 섬유인가 해서 실로 배를 그냥 아주 산산조각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철로 만들어진 배가 다 썰릴 정도니까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목재나 이런 걸 말 것도 없죠. 다 썰리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모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어떤 신소재 나노 섬유라면, 이를테면 우리가 비눗방울이 수백만 개가 있어도 철사 한 가닥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철사와 비눗방울의 비율처럼 이런 기존의 강철이나 이런 현존하는 여러 주변의 물질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밀도가 높은 파이버가 만약에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이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 실제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은 그 정도로 압축된 밀도를 이 현실 세계 지구상에서 구현을 하려면 기존의 엔지니어링 공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SF 작가들은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를 상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니 블랙홀을 그냥 가늘게 실처럼 뽑아가지고 그거를 휘두르면은 다 썰리긴 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썰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중력장들이 완전히 왜곡이 될 테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점점점 산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 소맥하면서 아니면 뭐 치맥하면서 네.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냥 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설정들이 이 드라마 3채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원작 소설에는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 버전도 재밌지만 원작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원작 소설 PPL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 아주 뭐 이렇게 대가분들하고 이 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뭐 기술혁신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 어떤 상상을 통해 가지고 저런 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그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이언스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구현이 가능할까를 연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 작품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새 정부의 R&D 사업을 할 적에도 지금 돈을 작년에 31조 1000억인가 했다가 지금 26조 몇천억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늘려가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좀 새로운 거 하자. 좀 모험적인 거 하자. 도전해봐라. 막 이러는데, 한번 3채에서 어떤 중요한 테마를 연구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신선한 그런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어떤 아이템, 기획, 아이디어 이런 거를 원하시는 현장 과학자, 기술자분들이면 3채를 포함해서 여러 SF들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 SF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장면들 얘기해 주면서 그런 장면 속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 얘기를 또 우리가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거 찾아보자, 한번 다시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면 뭘 만들고 싶은데 뭘 만들지라고 했을 적에 뭘 만들지 했는데 상상을 할 수 없으면 만들 수 있는 어떤 타겟을 설정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좀 해야 되는데, 상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게 SF 문학, SF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SF 만화도 좋은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만화도. 만화, SF 애니메이션, 또 SF 영화, SF 소설, 이런 것들. 오늘은 3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이어가죠. 3채에서 맨 처음에 그 옥스포드 5인방? 그 옥스포드 5인방이라는 게 여자 오기 박사, 그 다음에 주인공인 지인,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서 남아있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더라? 면벽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친구도 있고. 근데 남자 두 친구는 죽었어요.
하나는 최정암으로 해서 그 윌리엄이라는 친구도 죽었고 잭 룬이라는 친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넘겨주고 죽은 예. 친구 이렇게 5인방이 있는데 그런 5인방이 실제로 책에도 나옵니까? 아, 사실 거기 중국 소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원작 소설에는 옥스퍼드 5인방이라는 설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는 이제 글로벌 시청자 그렇지. 대상이니까 사실은 삼체가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 먼저 삼체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아,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중국 그리고, 드라마가? 예, 중국 드라마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도 지금 중간까지 좀 보다가 말았는데 훨씬 그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지금 아마 한 30부인가 30부 됐나?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특정 OTT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작과 거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넷플릭스 버전보다는 중국 드라마 버전이 원작 소설 삼체하고 좀 더 가깝죠. 글로벌 버전을 우리가 본 거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옥스퍼드 5인방 안 나오고? 안 나오죠. 거기는 이제 중국 과학자들이나 중국이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 넷플릭스는 이제 영국이 배경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거기서 보면, 배 타고서 우리 삼체를 막 이렇게 믿고 따르는. 네, 추종하는 세력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이제 다들 다 망가지긴 하는데, 그 배 타고 가다가, 거기에 리더가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마이크가 의사결정하려고 그러면 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마이크에다 대고, 로우드 그러고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번역이야 그게 주님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면서 삼체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거 AI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저번 시간에도 AI 얘기했었습니다만, 스트롱 AI가 만들어지면, 그 정도는 그냥 AI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400년 있다가 온다는 삼체인이 아니고 지금이네. 지금 조금 있으면 스트롱 AI가 나오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추종 세력이 생기겠네라는 그런 어떤 걱정, 그런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이거 얼마 안 남은 얘기래. 그래갖고 막 추종 세력들이 생기면 이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사실은. 네네. 이 사회가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것 같고, 갈등 구조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체를 보면서도, 저거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의 이제 설정은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원작에서는. 예. 아시다시피, 이 삼체인들의 세계는 우리 태양계하고 약 4.2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알파 센타우리라는 이제 다른 태양계예요. 알파 센타울. 예, 천문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름일 텐데, 왜냐하면 태양계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태양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태양. 태양계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외계 태양계들이 근처에 좀 있는데 수광년에서 수십 광년 사이에 그 중에서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하고 가장 가까운 다른 외계 태양계가 바로 알파 센타우리고 그까지 거리가 4.2광년 내지 4.3광년 4.2 내지 4.3이라고 이렇게 좀 범위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있는 태양계예요. 실제로? 실제로. 나는 그것도 상상인 줄 알았다. 네, 그래서 삼체예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 삼체, 이제 영어로 three body problem인데, 삼체 문제. 프로블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 그러니까 센타우리 태양계의 대개 태양을 주변 도는 행성에 살고 있는 게 이 삼체 외계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태양이 3개나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문명이 좀 흥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망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그런 거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딴 데로 이주하자 그래서 물색을 하다가 바로 이웃한 태양계라는 곳에서 우리 지구를 발견하는 거고, 그 지구에다가 전파를 발신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예원재라고 하는 여성과학자가 예전에 중국에서 그 문화 대혁명 때 자기 아버지가 참혹하게 희생되는 일을 직접 겪으면서
우리 인류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신뢰 이런 걸 완전히 절망했죠. 절망한 거죠.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삼체인들이 지구에 메시지를 보낸 거를 얘가 우연히 이제 듣고서는 바로 답신을 보낸 거죠. 답신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작품에서 답신하지 마라라고 했던 외계인 삼체인은 삼체인 중에서도 소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삼체인들 중에서도 뭐랄까 좀 약육강식의 논리보다는 그래도 좀 우주의 문명인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 평화롭게.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오히려 이 예원제는 아니다. 지구인 인류는 희망이 없다. 와서 우리를 접수해라. 우리를 정복해라. 그거였죠. 네. 그래서 얘기가 좀 장황해졌는데 재밌어요. 4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구까지 오려면 그 우주선에 이제 다들 탑승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질량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우주선이. 그렇죠. 그 정도 질량을 감당하면서 지구까지 오려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올 정도의 과학기술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삼체인들이 우리 지구보다는 뛰어난 과학기술력이지만 그들의 과학기술력으로 낼 수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의 1%. 그래서 4광년 떨어져 있는데 1%니까 400년 걸려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하여튼 1% 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그 삼체인들을 추종하는 세력의 지도자가 이제 스피커 같은 걸 통해서 그게 AI 같아. 아니 그러면 빛의 속도, 다시 말해서 전파의 속도로 날아가도 4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냐. 요게 이제 또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데, 그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양자 얽힘이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서로 떨어져 있는 양자가 한쪽의 정보가 밝혀지는 순간 다른 쪽에 있는 양자도 아무리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인식한다? 동시에 이쪽의 정보도 밝혀진다라는 게 이제 양자 얽힘 현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거리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독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앰플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고 이제 막아놨다가 다시 뚜껑을 열었을 때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잖아요. 앰플이 깨져가지고 독이 퍼졌는지 아니면 안 깨져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근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얘가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기 전까지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 또는 뭐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양자 얽힘이라는 것도 똑같은 성질을 가진 양자 두 개가 쌍으로 이제 존재하다가 얘네 둘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쪽의 양자가 예를 들어서 온이냐 오프 형태냐, 요거를 하나의 양자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반대쪽 쌍에 있는 양자의 상태도 자동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거에 그렇지.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보의 전달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SF 작가들이 굉장히 잘 써먹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설정으로. 그래서 삼체인들도 400년 걸려서 걔네들의 우주 함대는 이제 빛의 속도의 1%로 오고 있지만, 양자 같은 소립자들은 그냥 빛의 속도로 바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이미 지구에 옛날에 온 거야. 그리고 와 본 거네. 예, 이미 와 있어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자가 와 있는 거네. 지자가. 이 작품에서 이제 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삼체인들의 양자 컴퓨터가, 삼체인들의 과학 기술력이 우리 지구인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면 3차원 이상의 4차원, 5차원, 고차원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3차원에서는 이 공간이 비좁아서 이 안에 뭐 많은 메모리, 반도체, 소자 이런 거를 집어넣어도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삼체인들은 이거를 차원을 중첩시켜가지고 양자 크기의 사이즈에다가
고차원 내지는 다차원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모든 자기네들의 그 컴퓨터 이런 거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갖고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자 소립자 하나 크기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갖고 지구에 이미 보낸 거예요. 2개를. 지자를 2개를. 그래서 이걸로 이제 소위 양자 얽힘 현상에 의해서 이 지구에 와 있는 지자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거기에 뭐 그 방금 말씀하신 삼체인들을 추종하는 세력의 지도자하고 나누는 대화라든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삼체인들하고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건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 지자 안에 삼체인들의 모든 지식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집약시켜서 집어넣은 거라면, 네. 그럼 얘가 AI인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체인들하고 실시간으로 4광년 떨어져가지고 소통을 하는 걸로 설정은 이제 돼 있는 걸로 보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지자 자체가 AI로서 지구인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지금 있는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스트롱 AI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야, 저거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 많을 텐데, 왜냐하면,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네네. 우리 사람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추종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신이라는 거를 처음에 할 적에도, 네. 사람들이 신을 따라가는 게 뭔가 나보다는 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알려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무당도 그래서 우리가 네. 막 이렇게 뭐 추종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AI가 나와서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는 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였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설정이 등장하는 다른 SF들이 또 이 점에 많이 있었어요. 매트릭스도 어떻게 따지면 매트릭스에 나오는 컴퓨터가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인간들을 다 이제 잡아다가 자기 에너지원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서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엄청난 이제 설정인 거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에 나온 데몬 시드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바로 옮기면 악마의 씨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과학자가 슈퍼컴퓨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슈퍼컴퓨터를 다 만들고 나서 전원을 딱 넣은 다음에 이 슈퍼컴퓨터가 하는 첫 마디가 나는 신이다. 그리고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네트워크로 전 세계 모든 정보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을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이 인간들은 도저히 넘볼 수도 없는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와 데이터 처리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순식간에 암 치료법도 막 개발해내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흩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걸 아직 어셈블할 능력이 안 되는데 슈퍼컴퓨터는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뭐 순식간에 암 치료법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컴퓨터가 왜 이렇게 인간들은 비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막 오히려 환경을 막 파괴하고 세상이 이렇게 막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굉장히 하여튼 아름답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는 그거죠. 거지. 예. 기계는 합리적이니까. 컴퓨터나 로봇은 이제 우리가 수학을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하학적 사고방식을 이제 우선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길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기하학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 얘기도 방금 제가 했지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AI도 결국 그거잖아요. 강대국들 간의 전면 핵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 좀 지켜나갈 수 있게 하라라고 했는데, AI가 인간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리저리 아무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한 가지 요소, 한 가지 팩터 때문에 평화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팩터가 호모사피엔스인 거지.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AI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럼 지구상에서 인간들을 다 박멸해버리면 되네. 되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체에서는 그게 이제 AI가 아니라 삼체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예원제를 비롯해서 삼체인들을 추종하는 지구인들은 인류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삼체인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 같이 따르면서 마이로드 이러면서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지구를 접수하고 지구 인류도 다 평화롭게 다스려 주세요. 뭐 거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종교단체처럼 묘사를 해놨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 원작에도 근데 원작에 아까 우리 원작 보신 분한테 자꾸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하니까 여쭤보게 되는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간들은 거짓말하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우리 거짓말해요.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거짓말하네. 그러면 그것도 원작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삼체인에 대한 걸 어떤 정의를 할 때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어로 쓰면은 기하학적인 어떤 문화에서만 하는 걸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나요? 예. 인간들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걸 삼체인들이 이제 막 놀라면서 인식하는 그 묘사가 원작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면벽자라는 설정이 등장을 하는 이유도 생각하는 거를 생각만 하고 다른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순간 이제 지자를 통해서 삼체인들한테 노출이 돼 버리니까 무조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생각한 해결책, 솔루션을 그냥 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서포트만 해주겠다. 그런 설정으로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있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지자가 얘기했나? 그들이 오고 있다. 아마 영화에서 어떤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데 그들이 오고 있다. 저는 그냥 그들이 오고 있다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다. 라고 그냥 저는 그걸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자기가 볼 줄 아는 것만 또 보고 하는 그런 셈이라서 이게 지금 그들이 오고 있다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이 오고 있다.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다. 조금 걱정도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과학기술을 다른 사람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을 잘 모르고 계시고요. 뭐 사실은 AI가 나오는데 그럼 뭐 AI가 나오면은 뭐 나중에 우리 핸드폰처럼 이렇게 뭐 잘 돼서 나오면 그거대로 뭐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주변에 그 생성형 AI 가지고 뭐 개발하느라고 또 바쁜 사람들도 있고 근데 너무 이 편차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학기술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알지 않으면 나중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작품에서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체인들이 400년 뒤에 지구에 도착할 예정으로 지금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삼체인들이 자기네들이 나중에 지구에 도착했을 때 인류를 정복하기 쉽게 하려고 지자를 미리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자꾸 물리학자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400년 뒤에 삼체인들의 함대가 도착했을 때 지구인들이 그 400년 사이에 자기네들을 뛰어넘거나 대등한 과학기술력을 발전시키면 안 되니까 지구인들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시키려고 지자를 미리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해공작의 실체라는 게 물리학자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탑 클래스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 몇 명만 찝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계속 연출시켜가지고 미치거나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장면들이 막 그렇죠. 그 물리학자들 죽는 거, 자살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타살하는 거, 뭐 이런 장면이 이어지길래 아니 이게 과학기술자를 저렇게 죽이는 건 저건 또 뭐야? 이 영화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당연히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어떤 교양 상식 차원에서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삼체인들이 방해를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 과학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과학기술 교육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 과학기술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학습을 해야 되지? 네. 사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찮거든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학습을 해야 되고, 왜냐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제가 뭘 생성형 AI를 가지고 제가 뭘 개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가 뭐고, 어디까지 되고, 네. LLM까지는 요까지는 되는데, SLLM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지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 사회에 있는 다른 여러 많은 계층의 많은 그 다양한 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네네.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 대표님 같은 분이 SF 영화 이렇게 설명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설명하시는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래서 힘닿는 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과학기술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이런 쏟아져 나오는 과학기술 정보를 다 공부하고 알아야 되나?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학문해도라는 말로 늘 표현을 하는데. 과학문해도? 네, 사이언스 리터러시. 리터러시지. 예. 네. 과학문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과학문해도를 높인다는 게 과학 지식이나 과학 상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 제가 볼 때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은 확증 편향을 피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 케이스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만을 가지고서 이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마치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고 통용이 되는 것처럼 확신해버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 이거.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자.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학 문해도를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 같은 게 사실 주변에 널렸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네. 맞아요. 예, 예. 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요즘은 심지어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그 널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과학기술적 전달 매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왜곡된 틀린 사실들, 팩트가 아닌 것들, 심지어는 이제 왜곡된, 적극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왜곡한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너무 쉽게 많은 사람한테 금방 퍼져버리고 과학 문해도가 낮은 사람들,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이 좀 취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맞아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학 문해도를 높이고 다른 말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 과학기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소신을 담는 어떤 자기만의 입장, 태도를 가지는 것. 그거는 과학적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확증 편향에 혹시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사실만 보고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막,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네,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한두 가지면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계속 확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벗어나는 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나아지는 맞습니다. 그게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네. 뭘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뭐 이러니까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그걸 판단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많이 피해야 될 맞아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체라는 어떤 영화를 가지고 그 영화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도 한번 초반에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것도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학기술 하는 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펴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그 무협지에다가 과학기술 붙여가지고 저런 걸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렇게 상상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네?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과학기술 하는 분들도 상상력도 같이 키워야 되겠다. 과학기술 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머리로서 상상을 해야 되고, 이게 손으로서 뭔가를 구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런 말씀하고, 세 번째는, 워낙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일반 사회인들이 우리가 좀 많이 이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뭔지 정도는 우리가 좀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좀 구분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의견도 좀 얘기하고, 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미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종건 교수님하고 도시 얘기했어요. 살고 싶은 도시.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대한 상상도 하지만 또 우리 미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사회는 난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네. 오늘은 삼체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고요.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좀 이렇게 레슨, 인사이트를 얻을지 한번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나눠본 시간으로 네.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그냥 더 궁금해요. 저기 소설의 3부에는 뭐가 나오는지, 그 우주에서 전쟁하는 거, 그런 거 나오나요? 어떻게? 원작에는 나오는데요. 네. 예. 그 얘기만 하고서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체 2부, 3부가 되면서 시대 배경이 현대가 아니라 이제 미래가 되고, 미래에는 지구에서도 우주 함대를 만드는데, 그 우주 함대가 태양계 그 바깥, 그러니까 목성인가 토성 지음에서 삼체에서 보낸 우주 함대, 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일종의 선발대격인 작은 우주정 하나가 먼저 와요. 얘랑 우주 함대하고 이제 딱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주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물리학자분들이면 재밌어 하실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등장을 하죠. 그렇구나. 괜히 저 또 소설책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오늘은 또 이렇게 박상균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박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또 괜찮은 SF 문학, 아니면 영화, 이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